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국산 고유 모델 정책 추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960년대 한국은 제1, 2차 경제개발계획 하에 섬유, 가발, 합판 등 경공업 제품 중심의 수출과 베트남 전쟁 파병에 따른 특수, 그리고 해외 차관에 기반한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투자로 연평균 9.5%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969년 정부는 1972년부터 추진될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 의뢰하여 한국기계공업 육성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중공업 분야에 주목하고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를 위해 기계 소재, 중기계, 조선 분야 중점 지원과 함께 중공업 단지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4대 핵공장 사업으로 명명하고 1970년부터 종합 중기계 공장, 특수광 공장, 주물선 공장, 대형 조선소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에 포항제철 설계도를 작성한 김재관 박사가 참여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 뮌헨 공대에서 금속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 협상을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김재관 박사는 독일의 최신 철강 제조 기술을 반영한 1000페이지 분량의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해외 유치 과학자로 귀국한 김재관 박사는 1969년 포항제철 건설 착공 이후 전후 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고용 파급 효과도 큰 자동차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상공부가 추진했던 자동차 국산화 계획은 다국적 기업 차량의 부품을 단순 조립하면서 쉬운 부품부터 점차적으로 국산화해 가는 상향식인데, 다국적 기업의 모델 독점과 전횡에 의해 쉽게 국산화율을 높일 수 없었고 수입 차종도 연료 소모가 과다한 중형차급 위주였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KD 부품 조립 생산 기반의 국산화 방식은 외국 기업들의 자사 제품 판매 확대, 부품 생산 거점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와 더불어 고가 수입 부품에 따른 차량 가격의 상승, 내수 한정 모델의 대량 생산 불가, 수출 시장 개척 곤란으로 인해 결국 다국적 기업의 예속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공업화 발전에 성공한 대만,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등 개발도상국들은 상향식 국산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 자체 브랜드의 승용차 모델 개발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군의 베트남 철수가 논의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위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시급한 발전이 요구되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다국적 기업의 시혜에 의존하지 않고 혁신적 고유 모델의 소형 승용차 모델 개발과 중점적 육성을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주도해 나갈 것을 골자로 한 표준형 차체 개발 사업 기획서를 중공업 발전의 기반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담아 김학열 부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300, 연간 자동차 조립 생산 대수가 3만 대 정도인 상황에서 수출 가능한 소형 승용차 고유 모델 개발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웠습니다. 1971년 8월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발표되고 한국 정부는 당면한 자주국방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품의 자체 생산을 위한 기계공업 기반의 중화공업 정책을 제3차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중화공업화 선언으로 발표하고 김재관 박사를 상공부 초대 중공업 차관보로 임명하여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실무 책임을 맡겼습니다. 자동차 공업 계획과 관련하여 상향식 국산화 계획을 추진했던 청와대 오원철 경제 이수석을 위시한 관료들과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김재관 중공업 차관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결권 위임을 받아 자동차 공업 장기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1973년 6월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500cc 이상 승용차 위주 외국 모델 기반의 부품 국산화 정책에서 탑다운 고유 모델 확보 및 수출 양산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업 장기 진흥 계획은 첫째, 유류 절약형 고유 소형차의 국산화로 자동차 수급 원활화 도모, 둘째, 독자 모델로 수출 시장 개척 및 부품국 표준화와 양산체제 확립으로 품질 향상 촉진. 셋째, 1500cc 이하 엔진의 장기간 모델 변경 없는 경제적 차량으로 1975년 연산 5만 대 규모 국산화 95% 이상 수준의 대당 2,000달러 생산가격 유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자동차 공업 육성 7개 기본 원칙으로 기존 완성차 생산 공장 육성, 신승용차종 도입으로 신규 외제차종 도입 불가 및 한국형 승용차 생산체제 확립, 한국형 승용차 일종 지원을 위한 물품세, 자동차세 감면, 중추 부품 공장 건설 의무화로 차체 엔진 공장 시설 구비 및 국산화 수출 기반 구축, 외자 도입을 통한 부품 공장 국제 규모화, 진흥계획에 부합한 사업계획서를 적시 제출하는 완성차 생산업체 선정 지원, 국민차 지정으로 승용차 수요의 80% 공급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 진흥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차종 또는 모델의 변경이 반복되지 않는 자동차의 완전 국산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유 모델 개발을 통해 부품 공업과 기계 공업을 발전시키고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향후 수출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3년 7월 상공부는 자동차 4사에 대한 한국형 소형차 양산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8월까지 각사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공문에 첨부된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의 서문에서 한국의 자동차 공업의 문제점을 외제차 조립, 필연적으로 외국보다 고가, 수요 한정, 소량 생산 불가피, 시설 투자 곤란, 완성적 외제차 도입, 완전 국산화 불가능의 악순환으로 정리하고 한국형 승용차 양산화 시책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자동차 4사는 각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에 제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73년 초 미국 포드와의 합작 계획이 철회된 상태에서 독자 투자를 모색하던 시기였으므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내외자 약 6천만 달러의 투자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1990년 기아산업에서 기아자동차로 사명이 변경된 기아자동차는 1970년부터 경기도 시흥, 소하리에 연간 2만 5천 대의 생산 규모의 종합자동차 일관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1973년 6월 완공했고 1971년 상공부의 4륜차 생산 허가로 트럭을 생산했습니다. 일본 마츠다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과 승용차 기술을 도입하여 국산화하는 방안으로 내외자 약 6천만 달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GM코리아는 1972년 3월 합작법인 설립 이후 인천에 연간 5만 대 규모의 엔진 공장과 조립 공장을 착공했고 월드카 생산 시설 추진을 위한 약 5천만 달러 투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500cc 이상의 중형차 엔진 생산을 목표로 하여 정부의 소형 승용차 및 고유 모델 개발 방침 이행에는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세아 자동차는 1965년 소규모 자본임에도 지역 안배로 설립이 허가되어 이후 경영 부실로 동국제강에 인수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73년까지 이태리 피아트사의 소형 승용차 피아트 124를 생산했습니다. 아세아 자동차는 정부의 진흥계획에 대해 약 600만 달러의 투자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상공부는 투자 규모가 작아 완전 국산화 및 양산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914년 3월 상공부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산화 추진을 위해 아세아 자동차의 승용차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고유 모델을 기반으로 국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자동차 대중화에 따른 내수의 확산과 수출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자기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투자는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1913년 9월 박정희 대통령 명의의 자동차 공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자동차 공업이 중화공업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1980년대 고도 성장의 주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975년까지 완전 국산화를 목표로 육성계획을 작성, 추진하고 차종과 차형의 단순화와 유류 소비 전략, 부품 생산과 조립은 분리하되 기존 공장 활용,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우수 부품 생산으로 수출 촉진, 창원기계공업기지 입주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GM코리아, 현대, 기아자동차 3사를 고유 모델 승용차 생산 공장으로 지정했습니다. 1973년 10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서방의 이스라엘 제언에 따라 오페크 산하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가격을 최대 128%까지 인상하여 제1차 석유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류 부족과 자동차 수요 격감에 따른 생산 감축은 새로운 모델 개발과 양산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어렵게 했습니다. GM코리아는 계열사 오펠의 KD 부품 조립 생산으로 선회했고, 기아 자동차는 고유 모델 개발을 포기하고 일본 마즈다의 1000cc 소형 승용차 브리사를 기술 도입하여 생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의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기업은 정주영 회장, 정세영 사장 체제의 현대자동차가 유일했습니다.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 개발과 종합 자동차 공장 건설을 위해 1억 달러의 과감한 투자를 집행하여 1976년 초 고유 모델 포니를 양산하고 중남미로 수출을 시작하여 1978년 1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산 고유 모델 정책 추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현대의 소형 승용차 포니 개발 및 수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